성남플립 이 작품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한 뜻풀이는 그 다음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풀이가 되어 있죠. 즉 하늘과 땅, 이것을 뭐 신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연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연의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느 것 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인간을 편들거나 혹은 인간에게 좀 나쁜 짓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다, 그냥 방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신이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 지구가 혹은 자연이 인간을 이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에 왜 신이 인간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뭐 인간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신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간을 강인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뭐 이런 추측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뭐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신은 인간의 어떤 길흉화복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둔다. 방치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라고 대체하면 되겠죠. 지구는 혹은 이 자연의 우주 질서는 딱히 인간을 이롭게 하거나 혹은 인간을 해롭게 하려고 작용하지 않는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방치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아랫줄에 있는 이제 서양의 자연주의 작가가 이야기하는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기초해서 작가가 자연스럽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1차적인 해석이죠. 매몰스럽고 정남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어떤 태도, 뭐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너희가 뭘 하든 나는 별로 상관없어. 그냥 뭐 너희가 뭐 몰살당해도 되고 아니면 너희가 굉장히 잘 살아도 되고 그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신이나 아니면은 이 지구가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구 혹은 신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은 정말로 정남이 떨어지죠. 싸가지 없어 이런 느낌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1차적인 해석 에 대해서 다시 반성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 1차 해석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딱히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저절로 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처음이 되겠죠. 그리고 의미는 자연의 본성에 대해서 글쓴이가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연의 본성은 뭐라고요? 저절로 된 그냥 있는 것. 자, 이제 중간으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풀도 모두 이름이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는
바로 아랫줄에 여기 이제 풀이가 되어 있죠. 모든 존재는 저마다 가치를 지님. 그죠? 이름 없는 풀은 없다는 얘기는, 어떠한 풀, 그 사소한 작은 풀도 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 농부의 관점에서는 자기한테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재배하지 않은 것은 잡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화초나 약초, 목초, 거름 이런 것들은 잡풀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잡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잡풀의 운명은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풀은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잡풀들을 뽑고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장마가 지고 나면 고추밭에 풀밭이 되고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물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처럼, 즉 망가진 집이나 다름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다. 즉 그 잡풀들에 대한 인식도 나의 인식은 농부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풀들은 나에게도 역시 잡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잡풀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뽑았던 풀들에 의해서 내가 풀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풀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또 이제 산에 놀러 가다가 그렇게 이제 손이나 팔, 다리 등에 이렇게 긁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풀의 어떤 이제 독성이죠. 독성이 이제 내 피부에 스며들어 가지고 굉장히 쓰라리거나 아니면 가려운 그런 증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부어오르고 그런 증상이 있어요. 약 같은 거 바르면 금방 낫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풀독이 올라서 며칠 고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의 얘기죠. 중간의 내용은 풀독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 내용입니다. 풀독이 올라 힘들었지만 근데 이제 병원엔 가지 않았어요. 자, 이제 끝입니다. 자, 한갑 잡풀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의문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느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어법으로 쓰이고 있죠. 표현법, 서리법입니다. 풀이라도, 이름 없는 풀이라도, 잡풀이라도 베이고 뽑히면은 분명히 그 죽임을 당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들을 뽑고 있는 인간인 나에 대한 원망감도 있었을 것이다.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가만히 못 있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 뽑히려고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의 한 방법이 풀독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잡풀의 입장에서 왜 이제 풀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역시 물론 여기도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죠. 자,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여기서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을 죽이려고 하는 나한테 이롭지 않은 풀을 뽑아서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좀 잡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인간의 어떤 이기심에 자연이 동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연은 인간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은 자연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꼭 풀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짐승도 그럴 것이고, 이 우주라든지 아니면 지구의 생명체, 어쩌면은 좀 우리 그런 반성들 요즘에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자연을 이제 막 생각 없이 막 개발하고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이제 자연 훼손 때문에 자연이 열받아 가지고 화나 가지고 인간에게 그런 이제 병을 내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도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풀독과 코로나는 큰 갭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유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마구제비로 풀을 뽑아대니까 풀이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이고, 마구제비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앞에서 이제 중간 부분에서 글쓴이가 풀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글쓴이가 풀독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자연은 인간의 어떤 그런 이기심이라든지 혹은 이타심이라든지, 물론 여기서는 이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니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풀독이 가라앉기를 바라겠다. 일종의 반성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끝부분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독이 가라앉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연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이때까지 인간이 잡풀이다, 저런 것은 해충이다, 저런 것은 뭐 이렇게 박멸해야 할 바이러스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어떤 전 생명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이타주의적인 생각, 환경주의적인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끝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밑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안내를 합니다. 글쓴이의 인식 변화.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이제 잡풀에 대해서 뽑고 베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아까 이제 인간 중심의 어떤 이기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독이 오른 후에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잡풀도 생명이 있다는 점에서는 어찌 보면 인간과 동등하다라고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나의 어떤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왜 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제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풀도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이제 해롭게 하려고 한다면은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기주의적 태도와 반대되는 거니까 이타주의적 태도고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니니까 생명 존중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잠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요 부분 지금 캡처 해야 됩니다. 자, 캡처 시간 5초 주겠습니다. 5, 4, 3, 2, 1.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좀 캡처를 하도록 합니다. 5, 4, 3, 2, 1. 이제 22쪽, 23쪽 학습 활동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플립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되어 있죠. 우선 자연스럽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이 작품에서는 이 단어 자연스럽다가 어떤 식으로
재정이 되고 있느냐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네이버 포털에 있는 자연스럽다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연스럽다.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고 이상함이 없다.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 힘들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하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스럽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는 이 자연스럽다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바로 교과서 20페이지에 있죠. 20페이지 12번째 줄에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처음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었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작품의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서 다뤘었는데요. 풀이 화났다. 왜 화가 났어요? 그렇죠. 함부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글쓴이 나가 풀을 이제 제초라고 하죠. 풀을 뽑고 이제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집터가 깨끗하게 보존되는 것을 바라고 고추밭에 고추가 잘 자라게 하는 것.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실 풀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생명을 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화가 났고 나를 공격해서 풀독에 걸리게 했다. 이렇게 글쓴이가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난풀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사고 혹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대해서 자연을 대표하는 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경고하는 거.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너만 잘 살려고 다른 존재를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예시담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난풀립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글이 조금 뒤에 나왔다면은 글쓴이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이렇게 내용을 꾸밀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식적, 윤리적 기능이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풀도 생명이 있고 풀도 죽기를 싫어한다라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기능이라는 거,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존중을 받아야 하지. 그것의 기능에 따라서 무엇이 귀하고 나쁘고를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생명 존중 사상의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 수필 작품이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농부는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풀독에 걸리기 이전에 나의 생각도 사실은 이 농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풀독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나가 왜 풀이 나에게 풀독을 올렸을까? 내가 풀을 죽이려고 했었지.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풀이 살려고 나에게 저항한 것이 바로 풀독이었겠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냥 뭐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작품 설명하면서도 그랬고요. 앞에 1번 문제를 풀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관점의 내용은 이미 제시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2번입니다.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보자. 이 작품은 좀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 풀과 같은 그런 하찮아 보이는 그런 대상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겠죠. 자, 타인의 존재, 그것이 뭐 풀이든 뭐 벌레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나와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과 비판의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이다. 자, 3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평소에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이 작품을 읽은 후에 느낌을 말해보자.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은 좀 미성숙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어떤 인격을 이제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가끔 지도를 하다 보면은 좀 인격 비하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발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가끔 저 학생은 왜 저렇게 못돼 먹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에서 나도 역시 어떤 이제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좀 고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방형 문제죠. 자, 시적 화자가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봉옥 등불.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이 있나요? 개미 두어 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 손잔등만 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 하던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다가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 허리에 감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예, 뭐 어떤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는지 알겠죠. 아주 매우 어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아이가 이제 개미들이 나방을 이제 나르고 식량이겠죠. 개미들에게는 그걸 보고 이제 뭐 밟아 죽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괴롭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나방을 빼앗는다든지 뭐 이런 직구전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미들이 이제 자기 개미굴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이제 비켜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꽃 가지가 꺾이는 것을 보고 이 밴드를 갖고 와서 그런 밴드로 감아서 꽃에 부러진 허리를 세워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잊고 있다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 즉 아이들에게서 배운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 존중의 태도. 바로 이제 성남 플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렇죠? 새 의미는 어때요? 이제 성남 플립도 마찬가지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고 뭐 다른 존재,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런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존재를 돌보는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태도. 나보다 약한 존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는 좀, 우리에게 나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학은 그렇죠? 인간과 세계를 확장하는, 인간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학습 활동을 풀어서 이제 그거를 한 면씩, 그죠? 한 화면에 이렇게 두 페이지를 다 캡처해서 올리니까요. 이제 글씨를 알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한 페이지씩 따로 캡처를 해서 패들렛에 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바로 요 부분이죠. 자, 농부와 풀독이 오르기 전에 나는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 즉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관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답을 또 일부 노출해야겠네요. 이기적인 태도 혹은 자기중심적인 혹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 꼭 잡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인간의 혹은 특정 집단, 즉 어른 세대가 혹은 10대들이 혹은 한국인이 혹은 외국인이 다른 집단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이제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용어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용어가 왜 나쁜 용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문제아라는 표현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죠. 이거는 뭐 어른들, 특히 교사들이 어떤 이제
교사들의 지침에 잘 따르지 않고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습 태도가 불량한 그런 학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교사들이 봤을 때, 쟤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그런 아이야. 이렇게 이제 인식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평가를 받지는 않죠.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학생들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많고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어른들, 교사들의 어떤 이제 관점, 그렇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돼. 아이들은 규칙을 잘 준수해야 돼. 뭐 이런 어른들의 이제 어른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듯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세대, 특정 집단의 이제 그 집단의 중심적인 이제 이기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멈추겠습니다.